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아우디 Q8입니다. 아우디 SUV 라인업 중에 가장 맏형, 든든한 이제 큰 지붕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이 SUV 제품군 중에서는 또 가장 잘 팔리고 인기가 많은 녀석이 또 Q8이기도 합니다. 어떤 매력과 장점을 품고 있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Q8 앞모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정말 듬직하고 단단해 보이는 그 느낌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디만의 특유의 디자인 언어도 골고루 다 심어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멋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거대한 싱글 프레임 그릴, 안쪽에 번호판도 깔끔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 아우디 로고도 정말 커요. 그리고 안쪽에 여러 가지 두툼한 이 장식을 비롯해서 레이더, 라이다 센서도 로고를 중심으로 양 끝에 적당한 위치에 잘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쿼트로 배지도 붙여 놓았고요. 헤드램프는 살짝 날카롭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생각보다 큼직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참고로 이 램프는 매트릭스 타입으로 가장 지능화된 아우디의 최첨단 불빛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별도의 워셔액 노즐까지도 깔끔히 탑재가 되어져 있죠. 참고로 Q8 같은 경우는 그릴 주변에 유광 블랙을 가득 둘러서 조금 더 독특한 인상을 전달해 주는데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는 차체 컬러도 블랙이기 때문에 일체감을 높인 모습도 참으로 마음에 드네요. Q8의 옆모습입니다. 상당히 크고 높고 넓은 사이즈임을 보여줍니다. BMW X5, 벤츠 GLE와 같이 준대형 SUV 세그먼트에서 경쟁하는 차인 만큼 그들과 비교해서 어디가 좀 더 크다, 좀 부족하다 할 것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이 덩어리감은 여전히 Q8도 상당히 큼직한 모습을 잘 전달해 줍니다. 물론 X7이라든지 GLS와 비교했을 때는 살짝은 수치적으로는 좀 작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정도만 돼도 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디테일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이 아우디 조명과 함께 휠 잘 뽑기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역시나 너무나도 멋있는 휠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골드 컬러로 물들였는데 이 휠 가지고 포르쉐에 들어갔으면 요거 몇백만 원짜리 옵션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휠 디자인이 정말 멋있습니다.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S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곳곳에서 감각적인 모습을 잘 살펴볼 수가 있죠. 유광 블랙을 비롯해서 루프렉도 살짝 또 톤 다운을 해서 멋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도어 같은 경우도 SUV임에도 불구하고 프레임리스를 채용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중 접합 유리로 상당히 또 고급 소재를 아낌없이 둘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C필러 뒤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반듯한 SUV보다는 좀 더 쿠페형스럽게 다듬어서 이 디자인 쉐입적으로도 상당히 세련미를 잘 전달하는 게 아우디 Q8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별도의 아우디 로고에 데칼도 붙여 넣었어요. 정말 센스 있는 구성이죠. Q8의 뒷모습입니다. 특히 이 너비감, 이 전폭이 상당히 강조되는 입체적인 디자인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테일램프가 가로로 길게 이어져 있죠. 그리고 테일램프도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날카롭고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가 더 큼직해 보이는 맛을 잘 전달해 주고요. 옆모습에서 C필러가 완만하게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뒷 유리창도 아주 완만하게 기울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Q8 배지와 함께 별도의 50TDI 쿼트로라는 배지도 깔끔히 잘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범퍼도 나름 여러 가지 굴곡을 줘서 입체적으로 깔끔히 표현을 해놨어요. 별도의 돌출형 배기구 같은 건 없어요. 안쪽에 숨겨놓았지만 오히려 지금의 구성이 더 차분하면서도 비율적으로 완벽하네요. Q8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실내 구성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아우디의 모습 그대로 띄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큰 폭이라든지 조금 더 이 개방성이라는 부분에서 솔직히 Q7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대시보드의 구성이나 센터 페시아의 느낌, 각 버튼류의 조작 감각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우디의 그것과 같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풀 디지털 계기판 구성이라든지 이 그래픽의 형태, 선명도 마음에 들어요. 물론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긴 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정 가운데 센터 페시아 모니터 위아래로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위쪽에는 인포테인먼트 기능, 아래쪽에는 공조 장치가 햅틱 터치 반응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내 차로 오랜 시간 굴린다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크게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BMW나 벤츠처럼 가장 최신의 이 UI, UX, 인포테인먼트 이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눌러볼 게 부족하다라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작을 하는데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울 건 없습니다. 센터 터널 같은 경우는 확실히 큰 SUV답게 나름 널찍한 면적을 차지를 하고 있고 전자식 변속 레버와 별도의 수납 공간, 컵홀더와 키를 꽂을 수 있는
깔끔한 표현까지도 잘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물리 버튼 간의 이음새가 아주 완벽합니다. 정말 절도 있게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아우디 확실히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마감을 잘한다라는 건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이 부분, 콘솔 박스입니다. 딱 열면 굉장히 깊고 뭔가 넓을 것 같지만 아주 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도 여기에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운전 중에 휴대폰을 이렇게 틈틈이 확인은 절대 못할 것 같고요. 깊이 자체가 낮아서 이런 부분은 솔직히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크게 부족한 부분은 저는 찾기는 힘들고, 이런 소재, 마감, 그리고 이런 컬러 배치라든지 스티어링 휠도 타공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훌륭합니다. 너무나도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특히 시승차 지금 건빨 조합이거든요. 가죽 시트, 헤드레스트 일체형으로 너무 멋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도어 안쪽의 빨간색은 또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을 해놨고, 천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아주 만족스럽네요. 편의 및 안전 품목을 살펴보면 열선 통풍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마사지 시트 기능도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더 넓어졌고 선명해졌죠. 그리고 나서 무선 카플레이 지원을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아낌없이 다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요. 파노라마 선루프를 비롯해서 조명의 범위나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까지도 전부 다 훌륭합니다. 아우디 Q8 2열에 들어왔습니다. SUV 라인업 중에서도 단연 최상위 포식자답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는 낮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헤드룸 공간이 매우 여유가 있고요. 무릎 공간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굉장히 광활하죠. 심지어 안쪽에 발을 넣고 뻗을 수 있게끔 잘 뚫어 놓아져 있기 때문에 2열에서의 만족감 1열 못지않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편의 품목도 웬만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다 있습니다. 전용 송풍구 B필러에도 위치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공조장치 각각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도 마찬가지이고요. USB C타입 2개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별도의 C거잭, 와 요즘 오랜만에 본다. 아직도 C거잭이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노라마 선루프 덕분에 개방감도 좋고요. 별도의 세로형 옷을 걸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 나름 센스 있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C거잭이 있던 이유를 알겠네요. 도어 쪽에 재터리가 있네요. 물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쓸까? 내가 볼 때 이 차 10명 중에 9명은 안 쓸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옛날에는 이렇게 C거잭과 재터리가 2열에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고급차를 뜻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우디 익스클루시브라는 별도의 배지도 도어 패널에 붙어져 있어서 조금 더 내가 특별한 차에서 이동 경험을 즐기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동으로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햇빛 가리개도 너무나도 깔끔히 그리고 고급스럽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죠. 다분히 아우디 SUV 라인업 중에 가장 정상에 위치할 만한 차이긴 하네요. 그렇다고 단순히 고급감만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SUV의 본분인 활용성 마찬가지로 Q8 2열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데, 먼저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이 제공이 돼요. 리클라이닝 각도는 정말 조금 되기 때문에 그나마 뭐 아예 없는 것보단 나니까, 하지만 슬라이딩 각도 하나만큼은 꽤나 넓은 범위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이런 부분 뒷좌석 짐을 실은 상태에서 이 무릎 공간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앞쪽으로 나름 타이트하게 끌어도 충분히 여유로워요. 공간 활용면에 있어서 참으로 좋네요. 그리고 정 가운데에는 당연히 컵홀더 겸 팔걸이가 깔끔히 위치해져 있죠. Q8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대형 SUV답게 트렁크 공간 광활합니다. 상당히 잘 표현이 되어져 있고, 다만 라이벌 대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높이가 상당해서 물건을 넣고 뺄 때 살짝 어깨 위까지 들어야 된다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버튼을 이용해서 이 뒤쪽에 차체 높이를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이 범퍼부터 트렁크 사이즈가 상당히 높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아래쪽 공간도 나름 깊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깊지는 않아요. 약간 잔짐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2열 시트도 완벽히 평탄화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공간을 활용하는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물론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즈 자체가 큼직하게 나오니까 트렁크에 대한 큰 불만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아우디 Q8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승차는 50TDI예요. V6 3.0L 디젤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어져 있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립니다. 그 결과 최고 출력 286마력, 최대 토크 61kgm를 훌쩍 뛰어넘죠. 무게가 꽤 되어 2톤을 가뿐히 뛰어넘음에도 불구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꽤 준수합니다. 6초대를 마크하죠. 요즘 워낙 많은 차들이 이제 최고 출력이 상당히
상당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286마력 약간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디젤 차잖아요. 이 녀석은 토크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61토크라는 수치, 특히 이 순간 펀치력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최대 토크가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부터 다시 최고 출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RPM 게이지를 높이면서 힘을 보태주기 때문에 가속력 하나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살짝만 가속 페달을 밟아보고 스로틀을 조금만 열어봐도 이 차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녀석인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훅 하고 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출력보다는 확실히 이 토크발로 밀어붙이는 정말 강하게 지면을 움켜잡고 우다다다 달려가는 이 느낌이 다분히 준대형 SUV다운 상당히 묵직하면서도 멋있는 감각을 잘 전달해 줍니다. Q7과도 살짝은 느낌이 달라요. 개인적으로 똑같은 50TDI를 바탕으로 Q7을 운전했을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 나갔을 때 이 가속의 감각이 Q7은 좀 가벼웠다면 이 녀석은 상당히 묵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어쨌든 이렇게 큰 차를 좋아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Q8의 감각이 조금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면이 많이 젖어 있기는 하지만 또 엄청나게 막 빗길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막 비가 쏟아졌고 살짝만 가속 페달 한번 밟아 볼게요. 좋아요. RPM이 한 1000rpm 이상 훅 뛰면서 차를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상당합니다. 또 아우디의 전매특허인 쿼트로 시스템 덕분에 크게 불안한 상황도 오지 않고, 특히 직진 가속에서 다시 추월 가속을 이어나갈 때 제가속의 영역에서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굉장히 반듯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땅을 짓밟고 튀어나가는 이 느낌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막 경량 스포츠카 아니면 고성능 스포츠 세단처럼 무언가 막 엄청 시원하게 팡 하고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느낌은 아니지만 다분히 대배기량 디젤 엔진이 줄 수 있는 이 순간적인 펀치력의 감각은 또 다른 재미와 스릴, 그리고 이 가속감을 안겨다 주네요.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이내믹 모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속기도 S 모드로 딱 바뀌었죠. 그리고 조금 더 스로틀 반응이 민감해진 느낌을 볼 수는 있어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빠르네요. 무언가 막 머리가 탕 하고 튕기면서 달려나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다이내믹 모드에 나와도 극적인 초반의 변화를 느끼기는 힘들지만 중속에서 고속으로 넘어갈 때 나는 언제든지 여유가 있어 라고 말하는 듯한 이 엔진의 넉넉한 파워를 바탕으로 속 시원하게 달려나가는 느낌 하나만큼은 다이내믹 맞습니다. 그만큼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살짝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특히 2000에서 3000rpm 넘어가는 요 구간에서 꽤나 재밌게 달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3000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출력에 힘을 받으면서 조금 더 토크와 잘 매칭이 되는, 그만큼 속도는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올라가는 느낌을 볼 수가 있네요. 올로드 모드로 놓고 여유롭게 주행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올로드에 놓고 주행을 하는 비중이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승차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큰 차를 또 구매하고 자주 활용하시는 분들은 짐도 가득 싣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가득 태우고 장거리 여행 가기에도 더없이 훌륭한 녀석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GT카스러운 면모도 갖고 있습니다. 장거리 고속주행을 굉장히 편안하고 빠르게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 Q8도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데, 그 특징을 바로 이 승차감에서 맛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에어 서스펜션의 세팅 값이 기가 막힙니다.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아우디는 부르고 있고요. 여기에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까지 같이 맞물리죠. 그래서 노면의 흐름을 굉장히 잘 읽고 최대한 부드럽고 평탄하게 무언가 승차감에 방해가 되지 않게 여유롭게 주행을 이어나갈 수 있는 매력을 더해주거든요. 그래서 굳이 다이내믹 모드로 놓고 역동적으로 달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유롭게 크루징을 이어나갈 때 만족이 너무 좋네요. 승차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젤 엔진 특유의 진동과 떨림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링 상태에서도 그렇고 가속을 이어나갈 때도 그렇고요. 상당히 매끄럽게 잘 잡은 회전 질감도 전체적으로 이 내연기관 엔진의 기술력이 점점 끝판왕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들게 하네요. 주행보조 시스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구간 단속이 또 절묘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2.7km 시속 70km로 가는 구간 단속인데, 이 레버가 요 안쪽에 위치해져 있어요. 제가 항상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우디를 탈 때마다. 요즘은 요 스티어링 휠에 더 버튼으로 깔끔히 직관성 있게 해놨는데 여전히 레버
레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포르쉐도 그렇고요. 이제는 좀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차로 오랜 시간 굴리면서 좀 손에 익을 필요가 있거든요. 자, 주행 보조 시스템을 켜고 앞차의 거리를 맞춰가면서 차선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픽 과정은 꽤나 깔끔하고 화려하게 되어 있지만 벤츠나 BMW에 비해서는 아우디가 조금 약해요. 그냥 요 계기판에 아이콘 하나 뜰 뿐입니다.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져 있죠. 전체적으로 요 레버와 함께 같이 좀 개선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구현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아우디 반자율주행 기술을 상당히 일찍 도입을 하기도 했고, 기술 진화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많이 진척된 브랜드 중에 하나가 또 아우디이거든요. 그래서 차간거리나 차선 이탈 등을 전부 다 활성화시켰을 때 요 자연스러운 감각과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200점 주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부드럽게 그리고 매끈하게 탑승자에게 믿음을 주게끔 하는 주행 보조 기술이 탑재가 되어져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 차간거리도 4단계 정도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꽤나 거리폭이 넓기 때문에 여유롭게 앞차와의 거리를 두면서 내가 맞춘 세팅값에 달리는 것도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과 같이 일정 부분 코너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어링 휠 조타가 엄청나게 예민하게 흔들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자세를 잘 유지하면서 조금 미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게 알아서 방향을 또 조절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S자 코너를 만났거든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능동적인 반자율주행 기술을 내포하고 있다, 탑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는데 지금 터널로 들어오니까 조명이 들어오는 범위가 상당히 은은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벤츠가 너무 화려하죠. BMW도 크리스탈 안에 집어넣어서 무언가 처음에는 좀 이쁘긴 하지만 오래 보면 좀 눈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우디 상당히 절묘합니다. 그렇게 눈에 피로도를 주지 않으면서도 적재적소에 매우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네요. 직관적인 일직선 조명과 함께 센터 페시아 아래쪽 콰트로 배지 부분은 또 은은하게 간접 조명을 넣었고, 요 정 가운데 센터 터널 주변도 진짜 고급스럽네요. 지금 또다시 앞차가 들어왔어요. 이럴 때 기가 막히게 또 차간거리 잘 잡아줍니다. 긴급 제동을 하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지금과 같이 앞차가 확 한순간에 합류하고 다시 빠져나가고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라이다 센서가 작동하는, 괜히 로고 양 옆에 이 네모칸 이 센서를 2개나 붙인 게 아니었군요. 전체적으로 만족감이 굉장히 뛰어난 게 주행 보조 기술 아우디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아우디 Q8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녀석 1억 2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알아요, 맞아요, 정말 비쌉니다. 큰 거 한 장 1억 원을 줘야 되고요. 여기에 2천만 원 더 얹어서 줘야 이 차를 살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라이벌과 비교해서 놓고 보면 또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까지는 아니거든요. X5라든지 GL이라든지 그런 녀석들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 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분히 플래그십다운 느낌, 그 고급감, 그리고 아낌없는 편의 및 안전 품목, 아우디의 최신 기술을 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큰 가치와 만족을 주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상남자스럽고 굉장히 큼직큼직하잖아요. 휠이라든지 타이어 사이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또 큰 차 좋아하시는 운전자분들은 이런 거 완전 반하게 돼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조명 맛집 아우디답게 실외, 실내 그 어느 부분 하나 빛을 밝히는 곳은 전혀 단점을 찝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주행 퀄리티만 놓고 보더라도 아우디의 기술력을 체감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Q8 가솔린도 나오고 디젤도 나오지만 간만에 또 이 대백이랑 디젤 엔진 차를 타니까 굉장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실용 구간에서 터지는 펀치력, 최대 토크의 범위도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졌고 정말 잘 나간다라는 생각을 한 번에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의 요 승차감도 참으로 만족스러웠죠. 소재나 마감 퀄리티는 말할 필요도 없고, 특히 이 건빨 조합의 지금 시승차의 구조, 그리고 유광 블랙과 요 금속 소재의 느낌, 이 맞물리는 단차 없이 정말 절도하게 누가 봐도 독일차다. 이 철을 다루는 능력은 독일차만한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정교하게 잘 맞물려 있는 느낌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Q7의 밋밋함을 Q8이라는 차가 등장함으로써 한 번 더 환기시켜주고 아우디의 플래그십 SUV 라인업을 다시 한번 가치를 높여주는 굉장히 또 중요한 라인업이자 신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2020년에 등장을 하기는 했어요. 솔직히 신차까지는 아니죠. 어느덧 이제 4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선하고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잘 받은 차가 또 아우디 Q8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아우디의 대표적인 플래그십 SUV Q8 50 TDI를 만나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쾌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 안녕!